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사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지독해진 똥냄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아이가 똥냄새가 심해지면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사실 냄새가 심하시면 좀 민망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음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변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변 냄새를 고약한 음식들이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통 패스트푸드 등 이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대변 냄새가 고약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특히 장이라든지 위계통이 약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변에서 약간 지방과 관련된 대변이 나온다. 그런 대변 본다고 그리고 냄새도 좀 짙어진다고 되게 걱정하시면서 문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음식인데 음식 중에 알게 모르게 패스트푸드가 많이 우리 식생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먹고 이렇게 그렇죠. 대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똥냄새가 고약해졌다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좀 체크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요즘 애들이 바깥에서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특히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더 어린 애들은 정확하게 아이 상태를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할 때도 아이의 똥냄새라든지 형태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네. 근데 냄새가 고약하다는 건 결국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어린 아이를 많이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유식 이후에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바쁘시고 이러면 직접 만드시지 않고 이제 패스트푸드 뭐 비비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동그랑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너무 생활화돼 버리면 그래도 좀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만들어 놓고 냉동해서 나중에 데펴 먹는 간편식인데 이제 그걸 너무 이렇게 생활화 시키다 보면 대변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똥은 형태도 예뻐야 되고 네. 색깔도 괜찮아야 되고 냄새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기들 때는 사실 나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똥냄새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에 애가 냄새가 고약해졌다. 그러면 네. 예전에는 안 먹던 음식들을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그렇죠. 않는가 맞아요, 좀 심하지 맞아요. 않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그 심하게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때는 항상염이 많은 음식을 가식한타칠 수도 있습니다. 황산염. 예, 그래서 뭐 그렇죠.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이런 음식들이 콜리플라워 이렇게 흰 색깔 그죠? 그런 애들이 황산염이 많다고 해서 그렇죠. 대변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이라든지 네. 마늘 같은 거를 먹어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네.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가서 똥 누워야 되는데 냄새가 고약해서 애가 막 짜증내고 뭐 창피당했다 막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가 소화도 괜찮고 했는데 요즘에 똥이 냄새가 고약하다 그러면 먹거리 그런 거를 좀 많이 먹지 않나. 특히 이제 계란 같은 거 애들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릴 경우는 너무 마늘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너무 그런 것도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마늘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만 아이들은 조금 그거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경우에서는 술 많이 먹으면 좀 그 문제가 생깁니다. 네. 특히 이제 술이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톡한 술일수록 독주를 좋아하시는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에 네. 안 좋은 역할을 도수가 미칩니다. 좀 높은 술을 독한 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 때문에 항상 배가 가스도 많이 차고 냄새가 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가급적이면 술을 안 드셨으면 좋겠지만 그거 좀 곤란하다 그러면 네. 술을 드실 때 틈틈이 이렇게 충분한 물을 마시면 네. 그 냄새를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네. 아무튼 술도 빨리 깨고요. 경험자 같으시다. 네. 술 잘 못 먹는 거 보니 아시면서 틈틈이 물을 마셔서 물은 많이 먹죠. 왜냐면 네. 술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로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대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오늘 또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를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 생태가 곤란이 생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많이 먹게 되면 먹죠. 아무래도 네. 변도 좀 묽어지고 냄새가 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네. 유제품, 예. 유당 분리내증. 분내증이라고 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냄새도 고약해지겠죠. 특히 이제 뭐 유제품 먹은 그 다음 날 변도 묽어지면서 악취가 심하다 그러면 유제품 섭취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유제품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장에 그렇게 많이 맞는 편은 아니라서 적당량 드셔야지 우유를 500, 1000 뭐 이렇게 먹는 집도 많더라고요. 1인당. 그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에도 영향이 있고요. 유지방이 알러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은 진짜 적당량이 그렇게 많은 양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도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가민성 대장 가능성이 있기 있으신 때문에 분들. 네. 이런 경우는 뭐 요거트라든지 치즈라든지 발효식품. 좀 발효한 식품을 조금 먹이시는 게 좋겠고 네. 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 우유가 사실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네, 저희가 보통 권해드린 거는 한 잔 내서 2잔
2잔 정도. 네.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물 대신에 그냥 아이들이 이제 우유를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주스라든지 아유, 안 예, 좋죠. 그런 건 정말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똥냄새 얘기를 아, 해드렸는데 예, 아, 왜냐하면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창피를 당했다면 애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